예, 삼성전자 연구원, 예, 삼성맨 청년 정치인 한정민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화면으로만 주로 봤어요. 한동훈 위원장과 한정민 후보와의 두 분이 이렇게 섰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도 작은 키는 아닌데 굉장히 키가 크시던데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를 드렸는데 자기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국민의힘 화성을 국회의원 후보 한정민입니다. 10년간 동탄에서 살면서 삼성전자에서 일해왔고 이번 선거에는 더 나은 동탄과 반도체 패권 국가를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싶어서 출마하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신소재 공학을 전공하였으니까 관련된 분야에서 당연히 일을 하겠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나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셨는데 양력 중에 청년산업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눈에 띕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일단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도 회사에서 상담이나 멘토링 등을 하면서 다양한 보람을 찾아왔는데요. 사내 봉사활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좀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회사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았고 뜻이 맞는 청년들과 함께 상년산업이라는 사회적 단체에서 지속가능한 청년의 삶을 연구하면서 청년의 문제를 알리거나 다양한 정책 같은 것들에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을 하였고요. 또 여기서 만난 동료들과 청년정책 경진대회 등에도 나가서 입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운영한 단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약간 정책연구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단체. 예.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단체. 청년산업. 이름이 참 멋있네요. 청년산업. 산업 이렇게 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에 따라서 청년산업의 미래가 달리겠군요. 예, 전공 분야가 반도체 분야니까 네. 정치 분야는 좀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이제 영업 분야나 마케팅 분야 부분을 담당한 것은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요 관련 추세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국이나 중국, 대만, 뭐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세요? 일단은 현재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상황을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예시가 얼마 전에 삼성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갤럭시, 그러니까 울트라 24에 자사 칩이 아니라 타사 칩을 사용했거든요.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작년에 15조가 넘게 적자가 나기도 했고요. 지난 10년간 좀 심각한 정체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세계에서 반도체가 좀 고군분투하는 중이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나 중국, 대만 같은 각국은 막대한 투자금, 인재, 보조금 등을 투입해서 반도체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로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세액 혜택이나 정책이나 투자 지원 등 기업에 확실하게 힘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재도 많이 양성해야 되고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국회에 가면 좀 K치수법의 확대판을 내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인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이 연계하는 교육도 지원하고 해외에서 인재가 들어올 시에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기술 유출에 의한 피해액이 26조 원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탈취, 산업 스파이에 의한 것을 원천 방지할 수 있는 기구 또한 설립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예. 반도체 이야기하니까 그냥 쭈르륵 그냥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예, 사실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오늘은 반도체 분야에 관련된 이건 아니니까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이게 한 30년도 좀 전에 이 발언을 해서 상당히 당시에는 파장을 일으켰죠. 당시의 권력층에서도 야, 정치가 지금 4류라고 지금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를 그렇게 해? 이렇게 해서 좀 파장도 일으켰는데 지금 이건희 회장 표현을 하면 2류 기업이고, 삼성을 기준으로 하면 1류 삼성의
계시다가 지금 사류 정치에 오시게 됐는데 정치를 지금 하게 된 또 계기나 동기 이거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원래 이공계 학생으로서 소재가 인류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도체 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9년에 일본 소재 수출 금지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모든 소재가 한꺼번에 교체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소재라는 것은 좀 하나만 교체돼도 그것의 영향성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많은 것이 한꺼번에 교체되니 도대체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야근에 시달렸어요. 그러면서 정치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 산업이 큰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작년 초에 국민의힘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산업을 아는 사람이 국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영입인재 제안을 받아들여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영입인재 문제 그러면 마침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1월 31일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 의해서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되었습니다. 영입 인재의 경우에 여러 케이스가 있을 텐데 우리 한정빈 후보는 어떤 케이스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영입이 된 것인가요? 또 소개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공개 다 해주시죠. 사실 어떤 분께서 추천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인재영입이라는 것은 당의 가치와 철학을 좀 표현해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의힘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청년으로서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저를 영입함으로써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입 이유를 바탕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적 지원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기도 화성을에 출마를 했으니까요. 경기도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7석 정도밖에 얻지 못했죠. 전체 지난번에 21대 총선에서는 59석, 경기 59석 중에 국민의힘은 7석. 민주당이 싹쓸이 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화성은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이 더 강세 지역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지역 민심도 이제 그러한데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또 선택을 하셨어요. 화성을에 출마한 이유 그건 어떻게 지금 뭐라고 할 수 있으세요? 일단 동탄은 저에게 삶의 터전이었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저의 삶의 터전에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험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좀 지역에서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민주당에 12년 동안 몰아주었는데 한 일이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탄은 지역의 현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이자 반도체 전문성 그리고 동탄 신도시에서 10여 년간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바탕으로 동탄 지역의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서 주민분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하고자 합니다. 지역 비전을 통해서? 예. 화성을에는 사실은 쟁쟁한 경쟁자, 막강한 경쟁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공영훈 후보가 있죠.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공영훈. 예. 이 공영훈 후보에 대해 제가 잠깐 더 추가를 하면 여러 이제 시청자들 분께서는 현대자동차 사장이 민주당에 가요등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공영훈 후보가 사실은 과거에 학생운동을 좀 진하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민주노동당 당원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을 간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념적으로는 좌파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현대자동차에 은둔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개혁신당의 대표 이준석도 이곳에 갔죠. 이준석이야 잘 아니까요. 우리 한정민 후보, 이 공영훈, 이준석 이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계신데 본인의 경쟁력 이런 부분 또 화성을에 한정민 후보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역을 좀 잘 알아야 일도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탄 신도시에서 10여 년을 살아오면서 그 지역에서의 삶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정치 신인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결코 상대 후와 같은 동탄 신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탄을 제일 잘하는 제가 지역에서도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동탄에는 교통과 교육의 현안이 매우 많은데요. 그렇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간의 임기를 정부와 싸우면서 허비할 후보에게 투표하기에는 동탄의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개혁신당 이 대표들, 출마자들 정권을 심판해, 그러니까 정권과 맨날 싸우겠다 이거죠. 그것보다는 실제로 화성을에 필요한 일, 교통, 인프라, 반도체 이런 데서 지역 주민들이 갈구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 싸우는 것에 이제 싸우는 후보가 아니라 일하는 후보를 좀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응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정치적인 문제는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최근 정치권에서 뭐 비례대표 포함해서 종북 논쟁, 반미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막말 논란으로 후보가 이제 사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막말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종북, 반미, 정치권의 막말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종북, 반미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께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대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준연동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타협을 하는 것 같은데 타협에도 사실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사실 유엔사 해체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같은 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국민께서 반드시 단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막말 논란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당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도 육참 골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명백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네요. 예, 화성 동탄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10년 정도 사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화성 주민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화성 주민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지 또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역구 분위기라든가 지역 현안이라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와 동년배인 분들을 만나게 되면 좀 동료나 친구와 대화하는 친밀감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슷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공약을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많고요. 주민분들께서는 사실 교통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확충해 달라는 말씀이 많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과밀학급 그러니까 관외로 가게 되는 고등학생들의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지난 12년간 민주당에 일당을 밀어주었는데 그 아성이 좀 깨지고 있다.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주었는데 우리 지역에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만큼 지역 현안, 교통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 교육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현안도 교통과 교육이다. 수원도 좀 교통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죠. 여기 화성 지역도 상당히 교통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군요. 우리 한정민 후보께서는 이제 40 막 부록을 지나는 제가 만 40으로 알고 있는데 부록을 막 지난 이제 청년 정치인이신데 우리 한정민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정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청년 정치는 청년이 하는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제를 다루느냐 이것이 청년 정치의 본질일 것이고요. 청년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청년 정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지금 또래 청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저출산 같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연금, 복지 등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노동 개혁과 같은 것을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청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청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 정치를 독점한다거나 청년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청년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청년 정치는 나이의 문제도 아니다. 그런 이제 속내에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요 시청자분들께 좀 마지막 메시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정치로 향하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유는 반도체 패권 국가와 교육 수도로 발전하는 동탄을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느냐며 많이 걱정해 주십니다. 사실 쉬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동탄 주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다르지 않게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소주 한잔 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K 직장인의 저력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화성을 후보,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후보도 있죠. 공영문,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그래서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정민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화성을의 여러 지인들, 동료들 이런 분이 있을 테니까 한 분 한 분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해주셔서 한정민 후보 어떻더라, 참 좋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한정민 후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